바이든 대통령이 메디케어 재정 확충을 위해 부자 증세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찰스윤 회장의 임기 종료 후 정상화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천수 신임 뉴욕 한국문화원장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뉴저지 KCC 한인동포회관과의 합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메디케어 재정 확충을 위해 부자 증세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회계년도 예산안에 연간 40만 달러 이상 개인에게 부과하는 메디케어 세율을 현행 3.8%에서 5%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부통령이던 지난 2010년 제정된 오바마 케어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부터 일부 고소득자에게 소득 대비 3.8%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내년부터는 4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게 5%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메디케어 제도가 도입된 뒤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며 이 같은 고소득자 세율 인상으로 앞으로 최소 25년간 메디케어의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메디케어 프로그램 수혜자는 약 6,500만 명이며 연간 9천억 달러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으나 고령화로 수혜자가 계속 증가, 현재 상태로는 재정이 고갈되면서 2028년부터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메디케어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부자 증세에는 반대하고 있어 이 같은 구상이 의회를 통과하는 데 진통이 예상됩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전면 무효화 발표 이후 4월 30일로 만료되는 찰스윤 회장의 임기 종료 후에 정상화위원회를 구성해 한인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7일 뉴저지 동해수산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5월 1일까지 새 회장이 선출되지 않을 시 정상화위원회를 발족하는 방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회장을 정상화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하고 윤 회장이 임명하는 2명 등 총 5명으로 이뤄진 정상화위원회를 구성해 한인회 운영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한인회는 지난 3월 1일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전면 무효화하고 문제가 지적됐던 회칙을 개정해 선거를 다시 치르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일 부임한 김천수 신임 뉴욕 한국문화원장이 한국의 멋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천수 신임 문화원장은 8일 본 방송을 방문하고 신임 뉴욕 한국문화원장에 부임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첫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원장은 한국 문화에 대한 주류 사회 관심이 높고 뉴욕 한국문화원 새 청사로 이전을 앞두고 있어 좋은 시기에 문화원장으로 부임해 영광스럽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 문화 예술에 대한 미국 주류 사회의 관심이 워낙 높고 또 기대도 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우리 뉴욕 문화원이 새로운 청사를 짓고 이전을 하게 돼서 이렇게 좋은 시기에 뉴욕 문화원장으로 오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 문화원 식구들 전부 힘을 합쳐서 우리 한국의 멋을 알리고 또 우리나라의 국격,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그런 문화원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까지 CJ 라이브시티 대표를 맡으면서 CJ그룹의 한류 컨텐츠 중심, 융복합 테마파크, 라이브시티 건설을 주도해온 김 원장은 그 경력을 토대로 한류 예술을 새롭게 선보일 수 있는 뉴욕 한국문화원이 되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의 마케팅 경험과 한류 컨텐츠를 이용해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했던 그런 경험을 잘 결합을 하면 우리 한류 문화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또 한류 예술을 새롭게 선보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서 우리 한류 문화의 확산을 좀 더 촉진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민간인 출신 뉴욕 한국문화원장에 발탁된 김신임 원장은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뒤 제1기획에 입사, 1990년대에 LA 지사장과 미국 법인장을 역임한 뒤 2006년 43세 때 제1기획 상무, 2008년 전무로 승진한 뒤 2009년 다시 미국 법인장을 맡았었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뉴저지 KCC 한인 동포회관과의 합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KCS와 KCC는 7일 합병을 위한 MOU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MOU의 체결은 두 단체 이사회에서 정식 승인했으며 더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한 후 3월 말 이전에 최종 합의서에 서명해 합병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KCS는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있는 KCC 회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게 됩니다. 현재 KCC 회관 모기지 비용 약 360만 달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KCS는 이번 합병을 통해 미국 내 최대 한인 비영리 기관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뉴욕과 뉴저지의 경계를 넘어 한인 사회를 위한 더 큰 서비스 제공이라는 도약 차원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KCC는 한인들을 위한 더 나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기관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학교 보안 강화 및 교육기술 개선을 위해 3,14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어제 뉴욕 학교들의 연결성과 안전성, 비상알림 시스템 등을 강화하기 위해 3,14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예산은 스마트 스쿨 본드 액트에 따라 조달되는 것으로 지난 9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들의 여파로 학교 보안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학교 보안 강화를 위해 약 1,660만 달러가 할당됐으며 학교 출입문 통제 시스템과 감시 카메라 등을 설치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팬데믹 기간 학생들이 원격 학습을 받을 때 드러났던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활용될 계획이며 여기에는 720만 달러 상당이 투입됩니다. 이외에도 약 700만 달러 이상이 공립 및 비공립 학교끼리의 상호 연결성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한국어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저지주 상원 예산위원회는 지난 6일 주정부 산하기관이 업무를 제공할 때 한국어 등 15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언어 서비스 제공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영어와 스페인어로만 제공되는 뉴저지 주정부의 각종 서비스가 한국어로도 제공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뉴저지 주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어 사용 주민은 약 7만 5천 명으로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에 이어 6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또 영어 사용에 가장 불편을 느끼는 비율도 스페인어와 중국어에 이어 한국어 사용자가 55%에 달해 3번째로 높았습니다. 아직 이 법안은 관련 상임위만을 통과했기 때문에 실제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하므로 한인 유권자들이 이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주요 범죄가 10개월 만에 10,000건 이하로 줄었습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한 지난 2월 주요 범죄 현황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에 발생한 7대 주요 범죄는 8,7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304건보다 5.6%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주요 범죄가 10,000건을 돌파한 뒤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00건 이하로 줄어든 것입니다. 지난 2월 살인사건은 26건, 전년 동기보다 28%가 줄었고 강간 사건은 109건으로 22.1%, 주택절도는 1,040건으로 15% 각각 감소했습니다. 또 총격 사건 역시 64건으로 1년 전 75건보다 14.7%,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발생한 범죄도 169건으로 9.1% 각각 줄어든 반면 폭행 사건은 4.8%, 차량 절도는 3.2% 각각 늘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대폭 인상을 시사함에 따라 고점이 6%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제 연방상원은행위원회 출석, 최근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강했다. 따라서 최종적 금리 수준이 기존 예상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전체적 지표가 더 빠른 긴축이 타당한 상황이 된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며 대폭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처럼 강력한 긴축 드라이브를 주장하자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는 이달 금리 인상폭이 0.5%포인트라는 전망이 69.8%에 달해 하루 만에 인상폭 전망이 빅스텝으로 뒤바뀌었습니다. 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은 연준이 경제를 둔화시키고 물가 상승을 2%에 가깝게 떨어뜨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6%까지 끌어올린 뒤 그 수준으로 오랫동안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이달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림으로써 5.5%에서 5.75%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0.5% 금리 인상을 시사하자 백악관까지 나서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리가 연준이 단지 한 달 동안의 경제 지표에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희일비하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주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리는 백악관이 연준에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단지 한 달 동안의 데이터만을 보고 호들갑 떨지 말고 뒤로 물러나 숨을 고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도 연준은 독립적이며 우리는 연준 정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도 통화정책 결정은 연준의 권리라고 믿고 있다며 불필요한 개입설이 나오지 않도록 선을 그었습니다. 대변인은 또 최근 경제 지표를 통해 확인된 인플레이션 둔화와 풍부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긴축 발언, 백악관 인사의 우려 등으로 오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0.5%포인트 인상이 확실시됩니다. 친트럼프 보수 성향으로 잘 알려진 폭스뉴스가 공화당 측 자료를 받아 연방의사당 난동 사태가 과장됐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찰스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대표는 어제 상원연설에서 공화당 소속 케빈 맥카시 연방 하원의장이 폭스뉴스의 영상자료를 제공, 음모론 확산을 도왔다며 공식 비판했습니다. 슈머 의원은 민주주의의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하고 용서할 수 없는 시도이며 짜집기한 영상을 사용한 보도를 취소하고 이 영상을 제공한 맥카시 의장은 폭스 진행자만큼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상 자료는 연방의사당 난동 사태 때 의사당 내부를 찍은 폐쇄회로 영상으로 폭스뉴스는 맥카시 하원의장 측에서 이 영상을 입수, 지난 6일부터 주요 뉴스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폭스뉴스는 이 영상을 방영하면서 시위자들이 의사당을 천천히 걸어다니고 있으며 이들은 단순히 구경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진행자들은 의사당에 들어온 압도적 다수는 평화롭고 질서정연했으며 얌전했다. 폭도가 아니라 구경꾼이며 이 영상은 반란 시도라는 주장이 허구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의회 경찰 책임자는 폭스뉴스는 4만 1000시간 분량의 영상 중 평화로운 장면만 선별했다. 혼돈과 폭력 영상은 제외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포르노 배우 성관계 입막음 사건에 대한 맨해튼 검사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맨해튼 지방검찰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호프 힉스 전 백악관 보좌관을 소환, 조사했다고 보도해 수사의 칼날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앞까지 도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사이러스 벤스 전 검사장 재임 때부터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서 포르노 배우에게 13만 달러의 합의금을 직접 전달한 마이클 코엔을 조사했었습니다. 특히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코엔의 재판 때 힉스 전 보좌관이 여배우가 합의금을 요구한 당일 트럼프 전 대통령 및 코엔과 통화를 했고 코엔이 합의금을 전달한 날에도 코엔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즉 힉스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가는 바로 전 단계여서 힉스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 소환 또는 기소가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별도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일가 및 관련 기업이 탈세 및 융자 확대를 위해 회계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여행이 폭증, 항공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조종사가 부족해 파격적 스카웃 경쟁이 일고 있습니다. 델타항공은 지난 1일 파격적 임금과 복지 혜택을 제시, 조종사들과 임금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아메리칸 항공도 어제 조종사들의 이직을 우려해 델타항공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한다고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델타항공은 조종사 15,000명이 가입된 민간항공조종사협회와 향후 4년간 임금을 34% 인상하고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휴일수당, 휴가, 퇴직연금 회사 부담금 확대 등을 약속하는 등 파격적인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도 델타항공 조종사 임금 인상 소식을 접한 뒤 올해 평균급여를 21%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4년간 임금을 40% 올리기로 합의하는 등 조종사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의 이 같은 파격적 인상에 대해 우리 회사 조종사들에게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항공업계는 이들 두 개 대형 항공사는 임금 인상에 7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1분기 실적이 타격을 입는 등 회사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 데 장애가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현재 항공업계에서는 부족한 조종사 수가 무려 10,000명에 달하며 이 같은 부족 현상은 2027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조종사 확보에 항공사 경영에 승패가 달렸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심으로 알려진 김의겸 의원이 52.9%를 득표, 20%대에 그친 안철수 후보를 꺾고 당대표에 당선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발표 예정인 새 회계년도 예산안에서 국방 예산이 무려 8,350억 달러로 평시 기준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주의회가 교량, 터널, 고속도로 통행료 연체자에게 부과되는 50달러에서 100달러의 수수료를 25달러 수준으로 낮추는 법안을 재추진합니다. 지난 4일 라클랜드 카운티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모두 5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한 남성과 4살 아들 등 일가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오후 맨해튼 라파이 스트릿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돼 인부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대규모 감원 속에서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법인도 직원 3%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나그룹이 바이든 대통령의 상원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데니 오브라이언 폭사 수석 부사장을 대관 담당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뉴욕시경이 맨해튼 어퍼이스트에서 발생한 한인종업원 총격 사망사건 용의자가 이전에 발생한 2건의 강도 사건과 연관된 연쇄 강도 용의자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3월 8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